안녕하세요. 네, 최중인 원장입니다. 6장 회로망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장, 2장, 3장, 4장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도 종료하지만은 이론 위주로 이론이 이해되도록 공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5장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정도로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6장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론보다는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풀면서 이 숙달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회로망을 시작하는데 이 회로망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전원이 하나가 아니고 2개 혹은 3개 혹은 여러 개가 있을 때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하나의 전원과 저항, 어드미턴스 이런 것들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 회로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회로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망에서 첫 번째 1번 전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원에는 전압원과 그 다음에 전류원 혹은 종속전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회로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먼저 선형회로망이라고 있죠. 선형회로망을 한번 선형회로망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저항 같은 경우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1V일 때 1A가 흘렀다면 2V일 때는 2A, 10V일 때는 10A가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형 회로망이라고 합니다. 선형 회로망. 망이고 우리가 R, L, C, 컨덕턴스까지 이런 소자들이 들어간 회로를 선형 회로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전압을 이렇게 증가시킬 때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전압을 증가시켜도 전류가 흐르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 이상 가면 전류가 갑자기 이렇게 흘러버려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 선형이 아니죠. 이렇게 떨어졌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비선형 회로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반도체 소자가 들어간 회로를 비선형 회로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1V일 때 0A, 2V일 때 0A, 3V일 때 0A, 5V니까 10A. 이런 식으로 비선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비선형 회로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 회로망은 RLC, G 등의 회로 소자가 전압 전류에 따라서 그 본래의 값이 변하지 않을 것을 선형 소자라 하며 이들 선형 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선형 회로망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장은 우리가 보통 선형 회로망 RLC, G가 들어간 회로를 공부하고요. LC만 해도 다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번 장에서의 개념은 저항을 위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있어요. 전원은 일단 전압원이 있습니다. 전압을 보내주는 전원. 그 다음에 전류원이 있습니다. 전류를 보내주는 그런 작용하는 전원이고요. 그러면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압원은 요구 조건이 전압원이 갖춰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 교류라면 임피던스겠죠. 내부장이 0일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류원은 내부장이 무한대. 이것은 무한대를 표시합니다. 무한대가 굉장히 클 것.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내부 저항이 0이에요.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저항이 0옴이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선도 그냥 연결한 것과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저항 부분을 단락시킨다. 단락시켜. 그 다음에 전류원은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이 저항이 무한대 옴이에요. 저항값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전선이 떨어지면은 끊어지면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래서 개방, 즉 이렇게 선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자, 결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번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것이 이번 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로의 성질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볼게요. 전압원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전압원의 기전력과 같은 전압을 똑같은 전압을 항상 부하에 일정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으로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장이 작을수록 좋은데 이상적인 전압원의 조건은 내부 임피던스가 저항이라고 했지만 교류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0이고요. 0이고 단락. 전류원은 부하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로서 부하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일정한 전류가 유지되도록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으로서 이상적인 전류는 내부장이 클수록 좋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는 개방시킨다는 겁니다. 저항이 0, 저항이 무한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속 전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뭐 IX가 있다. IX가 있고 뭐 EIX다. 이런 것을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종속 전원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전압원과 전류원은 전류나 전압이 변하더라도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공급해 주는 전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변하지 않는 건데 종속 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IX라고 했죠. 그럼 이 IX 값이 변하면 그 IX 값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종속 전원, 여기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간히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한 번 출제되고요. 우리가 이번 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압원 전류원의 개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적인 전압원과 이상적인 전류원의 조건, 단락과 개방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전압원은 왜 내부장이 0이고 전류원은 왜 무한대가 되어야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압원이 있는데 얘가 99옴입니다. 99옴이고 교류를 할게요. 100볼트를 내가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걸린 전압 몇 볼트 걸려요? 여기에 100볼트에 99옴이니까 100볼트가 걸리겠죠. 당연하죠. 100볼트의 높이니까 99옴에는 100볼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장에서도 했었지만 우리가 전원에 그 건전지도 일종의 전원이죠. 그 건전지에도 내부 저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 저항이요. 근데 내부 저항이 만약에 1옴이라고 해보세요. 1옴. 그리고 부하 저항이 99옴이에요.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내가 여기 전원을 갖고 부하에 100볼트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내부장 이름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부장 이름이 존재하게 되면 여기에는 100볼트가 아니고 몇 볼트?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99볼트. 여기는 1볼트의 전압이 걸리게 되죠. 아유 1볼트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상적인 전압원이라면
얘가 1이 아니고 0이라면 조금 전처럼 부하의 전체 전압을 걸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0.15ohm이라면은 얼마? 0.15ohm이라면 뭐 여기에 0.1V가 걸리겠지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0인 것이 좋다. 그래서 0이다. 그럼 얼마? 내부장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단락시키면 이상적인 전압원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전류원 볼게요. 전류원. 얘가 1ohm이에요. 1ohm. 그 다음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전류원은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시켜요. 이 관계는 우리가 6장 회로망에서 대분항과 노턴을 배우게 되면은 대분항 등가변환, 노턴 등가변환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을 요거 있죠, 요거 전원과 내부장을 이것이 대분항 등가회로인데 노턴 등가회로를 하면 전류원과 이렇게 병렬 저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직렬 저항과 전압원을 병렬 저항과 전류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 얘가 99A를 해요. 99A. 거기 100A를 보낸다고 할게요. 100A.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예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 얼마? 1 플러스 99분의 1ohm에 흐르는 전류는 남의 거죠. 99 곱하기 전체 전류 100하니까 99A. 즉 여기에 99A가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얘가 999ohm이면 99.9A 흐를 것이고 9999ohm이면 99.9A가 흐를 겁니다. 하지만 이상적이라고 했을 경우는 이 값이 뭐다? 무한대이면 좋다는 거죠. 무한대이면. 그럼 얘는 전류를 공급하는 목적 외에 이 부분은 임피던스 자체는 뭐다? 개방되어 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전류를 공급하는 목적 외에는 전류는 공급하고요. 그 외에 임피던스 성분은 무한대, 즉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인 전류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압원의 직렬 접속과 전류원의 병렬 접속이 있는데 우리가 전압원을 직렬로 연결시키고요. 전류원은 병렬로 연결시킵니다. 전압원을 병렬로, 전류원을 직렬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한번 봅니다. 일단 교재를 보시면 전압원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10V, 20V, 그 다음에 8V.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전압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긴 쪽이 플러스죠.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긴 쪽이 플러스예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니까 얘도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 방향이 얘하고 얘 두 개는 같은데 얘 하나는 반대죠. 그러면 10V, 20V, 8V면 이 두 개는 전류의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줍니다. 합하면 얼마요? 30V. 얘는 얼마요? 8V는 빼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방향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22V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22V 전압원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 전압은 병렬이 왜 안 되냐?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 하면 얘가 10V고 얘가 10V면 전체 전압 10V죠. 10V면 전체 전압 10V입니다. 만약에 얘가 10V고 얘가 3V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이라는 것 자체 개념이 높이가 같은 건데 이 높이는 10m래요. 이 높이는 3m래요. 그러면 같은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이가 다르죠. 그럼 보세요. 전압의 크기가 다르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순환전류가 흘러버립니다.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부하로 전류를 공급하는 목적입니다. 부하로 공급해요. 근데 쓸데없이 전압의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목적은 이렇게 흐르는 것인데 높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흘러버린다. 그래서 병렬로는 잘 연결하지 않는다. 해도 되는데 의미가 잘 없어요. 그럼 전류원 한번 볼게요. 전류원은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I1, I2, I3 I1, I2, I3 합격. 그러면 지금 전류 방향 이렇게 해요. I1은 이렇게 I2는 이렇게 I3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같은 방향 두 개 I1과 I3를 더하고 거기에서 I2를 뺀 것이 전체 전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전압도 마찬가지고 전류도 마찬가지고 방향이 같은 것은 더하고요. 반대인 것은 빼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류원은 직렬을 하면 왜 안 되느냐면 앞에서 했지만 전류원,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라 그랬죠. 그럼 얘는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류원 하는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끊어지면 당연히 전류 자체가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압원은 직렬로 전류원은 병렬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냥 전체 전압과 전체 전류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극성이 같은 것 더하고 극성이 반대인 것은 빼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다음 장에 본격적으로 회로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망 정리. 회로망의 정리인데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울 것은 총 4가지입니다. 1번 중첩의 정리. 중첩의 정리인데 중첩되었다, 중복되었다. 뭐가 중첩되었다, 중복되었을까? 이것은 전원이 2개 이상일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 하면서 전원이 한 곳에서 공급됐죠. 즉 전원이 한 개라고 봤는데 우리가 복잡한 가전제품 같은 것도 보면은 전원이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원이 2개 이상인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 중첩의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대분항 혹은 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분항이라 할 때도 있고요. 대분항, 태분항 이렇게 합니다. 얘는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는데 복잡한 회로를 전압원 더하기 임피던스 복잡한 회로를 전압원과 임피던스의 간단한 회로로 나타내는 방법을 대분항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분항에서는
전압원과 임피던스가 나타나는데, 임피던스라는 것은 저항이나 뭐 리액턴스 이런 것들이 직렬로 연결된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저항, 임피던스로 계산하는 것이 좋고, 병렬로 연결됐을 때는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여기에서 말하는 임피던스라는 것은 직렬로 연결된 것, 전원과 직렬로 연결됐다,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노트는 복잡한 회로를 뭘까요? 반대요. 전류원과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노튼 정리고요. 네 번째, 밀만입니다. 밀만은 우리가 얘가 가장 빈도가 적어요. 사용 빈도가 적은데, 부득이하게 전압원이 병렬로 여러 개 사용됐을 때, 이런 것도 보통 문제를 위해서 출제된 것인데, 1번, 2번, 3번은 우리가 뭐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기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4번 밀만 같은 경우는 뭐 필기에서 간간히 출제되고 실기에서는 거의 출제 비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중첩의 정리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중첩의 정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첩의 원리는 전원 개수만큼 그림을 그려서 해석합니다. 전원 개수만큼 그림 그려서 해석한다. 만약에 전원이 2개다, 그럼 그림 2개 그리시면 돼요. 전원이 3개다, 그럼 그림 3개 그리시면 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전원이 2개니까 그림을 2번 그려요. 그래서 하나의 전원으로 계산할 때 나머지 전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거,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게 지금 들으니까 엄청 간단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렵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 풀 때마다 계속 깜빡깜빡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교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첩의 원리라고 해서, 중첩의 정리라고 해서 얘는 선형 회로망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것들은 비선형 회로망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어렵지만은, 이 중첩의 정리는 선형 회로망에만 꼭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RLC지만 사용된 회로, 반도체 소자에서는 이 중첩의 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반도체에서는 1V 때 1V, 2V, 1V일 때 1A, 2V일 때 2A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런 조건이 될 때만 중첩의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중첩의 정리는 선형 회로망에만 적용을 하고요. 2 이상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혼합된 회로망이 있어서 회로 내 어느 한 지로에 흐르는 전류는 각 전원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전류를 각각 대수적으로 합하여 구한다.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예, 한번 계속해 볼게요. 순서, 한 개의 전압이나 원이나 전류원을 취하고 나머지 전원은 모두 없앤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그 다음에 그 전원만의 전압이나 전류를 구합니다. 그 다음 전원을 취해서 전원 수만큼 이전 단계를 반복하고, 구하려는 지로의 전류는 각각의 전원에 의해 구한 전류 값을 대수적으로 합해서 구하는데, 이때 전류 방향이 같은 것은 플러스라고 다른 것은 마이너스한다. 아, 참 말이 어렵죠. 볼게요. 이런 것은
그림 그려서 문제 한두 개 풀어보시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회로가 있어. 보세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 많이 주시고요. 아니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6볼트입니다. 얘가 3볼트요. 그리고 얘가 3옴이에요. 3옴. 그럼 이때 문제에서 이렇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뭐요? 전압원이 두 개죠. 전압원이 두 개니까 뭐다? 중체회 원리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전압원이 두 개면 그림 두 개 그리고 전압원이 세 개면 그림 세 개 그리고 네 개면 네 개 이렇게요. 어떻게 하느냐? 두 개 그립니다. 얘 먼저 해볼게요. 합니다. 얘 어떻게요? 6볼트로 계산하고 싶은데 일단 3볼트는 어떻게 해요?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전압원은 달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압원 있죠. 이거는 그냥 달랑 뭐예요? 쇼트 연결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6볼트고 3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첫 번째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 3분의 6이니까 2A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3볼트로 계산합니다. 3옴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류 어떻게 흘러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이 방향으로. 그러면 3옴에 3볼트니까 1A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두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2A, 이쪽으로 1A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으로 1A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값은 얼마? 전류값은 I는 1A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에서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해서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이렇게 회로를 해석하니까 이 방향으로 1A가 되죠. 결과는 1A로 이 방향으로 1A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 방향으로 몇 A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전류는 얼마? 마이너스 1A가 된다. 전류는 마이너스 1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방향까지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순서를 한 번 더 볼까요? 요거 한번 이해하신 상태에서 한 개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취하고 한 개의 전원을 취하고 나머지 전원은 없앴는데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킵니다. 전압원이니까 단락시켰고요. 그 전원만의 전압이나 전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 전원을 취해서 전원 수만큼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전원이 두 개니까 두 개 반복하고 세 개면 세 개 반복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구하려는 지로에 이 부분의 전류는 각각의 전원에 의해서 구한 전류를 대수적으로 합해요. 벡터적이 아니고 그냥 대수적으로 하는 건데 방향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구하는 이때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은 플러스 하고 다른 것은 마이너스로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될까? 전류. 얘가 만약에 3볼트고요. 얘가 3A고 얘가 2A입니다. 3옴이고 2A입니다. 2A다. 그러면 야 비슷하겠지 생각하세요. 첫 번째 3볼트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2A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야, 이 정도는 그래도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또 개념이 들어가요. 보세요. 전압원을 해서 전류원은 개방시키죠. 그러면 보세요. 개방시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요? 2A 부분 이걸 단락시키는 분이 계세요. 안 해요. 전류원이기 때문에 개방시킵니다.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 얼마요? I는 얼마요? 3V일 때 I는 여기 흐르는 I는 얼마일까? 뭐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0A죠. 0A. 왜? 전선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끊어졌습니다. 전류 못 흘러요. 0A입니다. 야, 3ohm에 3V가 1A다. 이렇게 아니란 겁니다. 전압 한번 구해볼까요? 보세요. 3ohm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몇 볼트가 흘러요? 몇 볼트 흐른다? 몇 볼트 걸린다? 여기에 걸린 전압은 3볼트! 아니죠. 여기에는 전류가 0인데 V는 IR에서 전류가 0인데 어떻게 전압이 걸리겠어? 여기 걸린 전압은 0볼트입니다. 그럼 3볼트는 어디 걸려요?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을 적용해 보면 저항이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ohm과 무한대가 직렬로 연결된 세로가 됩니다. 3ohm 플러스 무한대 ohm분의 여기는 3ohm이니까 무한대분의 3ohm 곱하기 3 해봤자 0이고요. 여기가 얼마요? 3ohm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1이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3V가 된다. 여기는 0V, 여기는 3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개방이 된 부분이 있죠. 전류원 자리에서 이 전류원을 개방시켰는 자리에는 인간 전압이 모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압은 3V는 앞에서처럼 단락을 시켰습니다. 단락을 시켰으니까 2A가 그대로 이렇게 2A가 흐르게 되죠. 근데 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2A니까 문제에서는 이 방향 전류를 물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방향 전류는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전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간단한 세로인데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건 뭐다? 전압은 단락 전류원 개방만 시키면은 문제는 1장에서 배웠던 ohm의 법칙, 킬로의 법칙, 전압 전류 분배 법칙으로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이거 조금 이해를 해보시고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장의 내용은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이것 6V 2ohm 4ohm 6A입니다. 지금 전원이 2개짜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제하시는 분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전원 3개, 4개, 5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해도 2개, 뭐 3개 이 수준에서 출제를 합니다. 아니면 너무 복잡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교재에 있는 수준으로 문제풀이 해주시면은 뭐 이번 장에 문제는 뭐 시험 준비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그러면 1번으로 해서 얘만 갖고 합니다. 얘만 갖고 하면
전압은 전류원은 개방인데 개방은 있죠. 차라리 거슬리니까 어차피 선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졌다. 그럼 얘는 그냥 떼버리는 게 좋습니다. 떼버려요. 이렇게 떼버려요. 끊어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6V 2ohm의 4ohm. 묶고 있는 것이 지금 4ohm에 흐르는 전류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겁니다. 전류가 얼마나 이걸 물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는 전류 구합니다. 얼마? 6V 2ohm의 4ohm입니다. 합하면 6ohm의 6V니까 이 방향으로 1A가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1A. 두 번째, 전압원을 단락시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보세요. 내가 저항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전압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류원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ohm과 4ohm이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전류원 기준에서 볼게요. 전압원을 단락시켰죠. 전압을 단락시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원 기준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4ohm과 2ohm이 직렬이 아니고 전류가 이렇게 분배가 되죠. 전류가 분배가 되면 이것은 병렬 연결입니다. 얘는 보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 같죠. 전류가 같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고요. 전류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류가 분배가 된다. 분배가 되면 병렬이요. 그러면 얘는 병렬 연결이 됩니다. 그때 여기는 전류 얼마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1장 참고해 주세요. 6 곱하기 4 플러스 2분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거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2 플러스 4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는 2. 여기 흐르는 전류는 2 플러스 4분의 4. 왜? 반비례하니까.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4ohm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전체에서 2를 곱하시면 되죠. 2A. 그 다음에 6A가 이렇게 가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 같은 방향이니까 1 플러스 2에서 3A 되는 겁니다. 그 답은 3A. 예. 이런 식으로 차분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귀찮긴 하지만 중첩에서 중요한 것은 전원의 개수만큼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 또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